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한번 보고자 하는 파트는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갖다 실제로 그린 예를 한번 보고 그 예에서 우리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뭔가 한번 보죠. 이거는 어떤 축구 구단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나눠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물론 가상의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고 하나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 오른쪽 파트에서 시작을 해요. 오른쪽 파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 value proposition은 우리 지난번에 develop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만들었던 게 value proposition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그래서 그 value proposition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value를 제공해 줄 거냐? 재미있는 사커 게임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고 360도 이벤트를 갖다가 제공을 해서 매치나 다이닝이나 쇼핑도 제공을 해주고 익스클루시브한 VIP 라운지도 제공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념 상품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축구 스테디움을 갖다가 이렇게 그 어떤 저걸로 장소로 뭐 기업이나 이런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예를 들자면은 요새 미국에서 큰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들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인플로이 데이 같은 걸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자기네 그 지역 구단이 있는 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걸 갖다가 공개 렌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모든 종업원들을 갖다가 가족까지 다 불러가지고 행사를 해요. 한번 가보면 아주 압권이에요. 그래서 이 큰 막 시애틀에 있는 저 뮤직축구장이나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야구장이나 이런 데를 갖다 빌려가지고 행사를 갖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하겠다 이거예요. 밸류 프로포지션.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럼 우리 타겟 커스터머는 누구냐 하면은 팬이 있고 그 다음에 팬 그룹이 있고 어떤 기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나 콘서트를 오가나이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광고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커스터머들이 있고 그래서 그 커스터머하고의 디스트리뷰션 채널은 스테디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가고 아니면 클럽의 웹사이트나 클럽의 케이블 TV 채널이나 모바일 폰 TV 채널이나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나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계 설정은 팀 블로그나 그 퍼스널라이즈드 된 웹 프로파일이나 뉴스레터나 VIP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다져간다. 그래서 이런 오른쪽에 있는 레베뉴들을 갖다 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수익을 창출해낼 거냐 하면은 당연히 뭐 축구장이니까 티켓비나 시즌 티켓 같은 걸 팔아서 수익을 갖다 내고 그 다음에 온라인 TV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레베뉴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나 모바일 이게 굉장히 커요. 미국 시장은 케이블 TV나 모바일 폰 TV에서의 레베뉴 쉐어링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테디움을 갖다 어떤 회사나 이런 거에 이벤트로 해줘서 거기에서 렌팅비를 갖다가 받고 그 다음에 그 구장에다가 애드버타이즈먼트 하는 직접 광고를 갖다 세워서 하기도 하고 또 머천다이징을 시켜서 어떤 상품 기념품 등을 갖다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 라고 해서 그리고 요 오른쪽 파트에 대한 작성을 먼저 해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오른쪽 파트에 대한 작성을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게 순서가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value proposition부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value proposition이 가장 잘 소구할 수 있는 타겟 커스터머를 갖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타겟 커스터머들한테 우리의 서비스를 어떻게 디스트리뷰트하고 그 다음에 그게 원타임 서비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하고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레베뉴는 어디에서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그 각각의 칸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칸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연결됐었을 때 이 레베뉴 모델 밑에 있는 레베뉴 모델이 위에 있는 이 요소들을 갖다가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느닷없이 여기 갑자기 있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선수의 트레이딩 비용, 트레이딩 수익 이런 거 있으면은 이 구단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레베뉴 스트럭처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뭔가 하나를 갖다가 한 줄을 갖다 넣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이나 타겟 커스터머나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나 디스트리뷰션 채널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결국엔 여기에서 뭐라고 한 줄을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 한 줄을 쓰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쓰는 그 한 줄을 위해서 위에 있는 밸류나 타겟 커스터머나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나 디스트리뷰션 채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나도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제안서나 사업계획서 심사를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바로 그 유기적인 연결 파트를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실제로 레베뉴가 나느냐 안 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위에 있는 레베뉴 파트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밸류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레베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가 또 어떤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액티비티를 갖다 주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밸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팀을 잘 매니지해야 되고 이벤트를 잘 매니지해야 되고 베뉴를 갖다가 운동장 잘 관리해야 되고 티켓팅도 해야 되고 VIP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도 하고 비디오도 많이 촬영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일단은 이기고 잘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구단을 갖다가 잘 설명하고 홍보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위한 좋은 비디오 이미지들이 있어야 될 거고 채널 매니지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푸드 앤 베버리지를 갖다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보통 미국 회사들은 티켓팅은 다른 회사가 해요. 이벤트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가 해서 그 티켓팅 서비스도 하는 데가 있었고 텔레콤이나 TV 오퍼레이터들이 방송국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무선통신 사업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드버타이즈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애들들이 이런 밸류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비용이 들까? 그러면 팀을 꾸려서 팀을 메인티넌스 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들고 인프라스트럭처 예를 들어서 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고 마케팅 비용이 들어갈 거고 비디오 만들고 세이브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앞에 이쪽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이 코스트 스트럭처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걸 갖다가 정리할 때.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갖다가 넣는 거는 위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공짜로 하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 있는 어떤 코어가 되는 리소스를 확보하거나 또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갖다 하거나 또는 그런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비용들을 갖다가 여기서 빠짐없이 적게 돼요. 그래서 이쪽의 플로우는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어떤 곳에서 어떤 그 비용들을 갖다 발생시키느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
리소스를 확보하는 비용과 그런 액티비티를 실제로 수행하는 비용들, 그런 내용들에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보죠. 코스트 스트럭처하고 레베뉴 모델을 갖다가 보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 충분히 이런 그 건전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하는 걸 갖다가 봐요. 이게 이제 그 아주 심플리파이드 된 버전의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는 방법인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코스트 스트럭처가 레베뉴 모델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서비스 런칭하고 나서 언제 수익과 비용이 동일해지느냐, 그걸 우리가 BEP라고 그러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그래서 언제 BEP를 갖다가 맞추느냐 하는 걸 갖다가 먼저 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BP를 맞추는 게 뭐 한 20년 걸린다. 그러면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에다가 인베스트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BP 맞추는데 뭐 시작하고 나서 바로 맞춘다. 이건 주로 초보자들이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시작하고 나서 뭐 1년 만에 BP 맞춘다 그런 거는 재미가 없는 서비스든지 아니면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지 경험이 없던지 아니면 정말 대박이던지.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정말 대박이던지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고,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케이스는 5년 정도 프로젝션을 해요. 우리 처음에 이 서비스 모델 딜리버 할 때 한 5년 정도 이걸 프로젝션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5년 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걸 갖다 예측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에비던스를 갖다 제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위에 있는 파트들은 다 글로 써도 되지만 밑에 있는 요 두 개는 숫자로 표현해 줘야 되고,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서비스 런칭 시작해 가지고 5년 동안을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거 근거가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숫자를 갖다 대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다 보면 자조 섞인 소리로 이거 다 소설인데, 이거 다 썰인데, 하나도 막 이렇게 백업이 가능하거나 또는 이걸 갖다가 진짜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걱정도 들고 양심의 가책도 들고 뭐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전달해 주고 싶은 얘기는 양심의 가책 느낄 필요 없어요. 이걸 갖다가 심사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게 소설이라는 걸. 이게 다 소설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뭐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심지어는 투자 IR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다 5년짜리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비스상에 업데이트를 해서 이 서비스가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터널 멤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 난 그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공유하고 인터널하게 공유하고 믿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밖에 있는 다른 멤버들한테 그거를 알리고 그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만들 때 뭐 이 10,000원 단위로 막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10만 원 단위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100만 원 단위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단위적인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업 서비스를 갖다 런칭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봤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핏 존에서 건전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서부터 시작해서 타겟 커스터머나 핵심 인력이나 그리고 어떤 핵심 행위나 디스트리뷰션 채널 같은 거를 충분히 고민해 봤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갖다 작성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나는 내가 이걸 강의를 갖다가 20 몇 년을 했는데도 한 3년 전에 교원 창업했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에, 비즈니스 모델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적이 참 많았어요. 왜 많았었냐면 주로 이 밸류 프로포지션과 그리고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는 참 초점을 많이 맞춰서 고민을 했는데 정작 그렇게 해서 어디서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제 나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포절은 한 20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20번째 가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그 20번 발표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동안에 보면은 이 A라고 하는 단체에 가서 발표를 쫙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내내 나를 갖다 괴롭혀. 이거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할 거예요? 라는 것만 가지고 뭐 1시간 내내 질문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어 케이퍼빌리티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도대체 그 핵심 인력들을 어떻게 채용할 거고 어떻게 붙잡아 둘 거예요 회사에. 그것만 가지고서 하루 종일 날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나 지난 화요일도 가서 1억 2천짜리 그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커멘트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파트너 네트워크 그 사람들 또 파트너 네트워크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9개의 블럭이 어떻게 생각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냥 어떤 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 벤처 캐피탈이나 또는 국가 펀딩 기관이나 이런 데에 가가지고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 한 블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넷플릭스 지금 온라인 비디오 렌탈하는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이고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토박이라고 하는 그 수익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익 모델들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생각을 해보고 이 수익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갖다 고민해 보는 거, 그게 딜리버 단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일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구성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그 각각의 것들 중에서 유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9개 칸을 갖다가 물론 칸칸이 채우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주로 어떠한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프로핏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걸 갖다가 볼 때 이제 대부분 프로핏의 원천은 우리 타겟 세그멘트에서 나오죠. 타겟 세그멘트에서 나오는데 그 타겟 세그멘트에게 어떤 밸류를 어떻게 제공해주고 코스트를 어떻게 낮춰서 우리가 적절한 수익을 갖다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전 세계 기업이 100만 개 있으면 100만 개의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100만 개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형별로 나눠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는 다 다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한 24개 정도 돼. 그 중에 이제 중첩되는 것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20몇 개 되는 유형들이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수업 자료에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보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갖다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모형은 한번 뚝딱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해가지고 나오는 5년짜리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그게 맞지 않으면 여기를 다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를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게 유저 전이 맵이나 또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디벨로퍼하고 관련된 시나리오나 프로토타입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나와서 딱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서스테이너블한 프로핏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디벨로프 단계에서 만들었던 프로토타입과 시나리오와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갖다 수정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 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단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비즈니스 모델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로핏 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